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강의를 맡은 서동혁입니다. 어,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전기설비는 우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을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도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실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응용 과학입니다. 전자공학도 마찬가지로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하여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응용 학문입니다. 둘 다 전자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두 전기와 전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공주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개설한 과목 가운데 전기공학 전공이 전자공학 전공과 구분되고 차별되는 그런 과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발전공학이라든지. 전기 설비도 이제 그러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 전공자들이 전자공학 전공자들과 대부분의 과목들을 같이 배우는데 전기공학에서 전자공학에 비해서 더 배운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한 3과목 정도 있죠. 공주대학교에서는 한 3과목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전기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에 대해서 수강 신청을 많이 하는데요. 아마도 전기설비가 이제 전기기사 시험에 이제 중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공과대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과대학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해석을 합니다. 시스템 해석. 시스템을 여러 가지 이제 이과적인 지식과 또 어떤 방법으로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석하고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 과목 전기설비는 어떤 시스템을 해석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전기공학과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는 실질적으로 법규집입니다. 법규집이다. 전기설비에 관한 규칙과 법을 이제 수록해 놓은 것이 전기설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차이점이 이제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전기설비를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용어입니다. 법규 전기설비에 관한 어떤 법령 전기설비에 관한 어떤 규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 법률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로 돼 있죠. 그래서 전기설비는 무궁무진하게 이것이 계속해서 신기술이 도입이 돼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분야는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다 정해진 룰과 어떤 규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 설비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공사나 또는 이제 설치할 때 지켜야 될 어떤 규칙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는 전기 설비에 관한 법령, 전기 설비에 관한 규칙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설비는 아마 전기공학과에서 배우는 유일한 암기 과목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전기 설비 과목에 대한 어떤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설비는 당연히
이제 전기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전기는 뭐 사용한 지는 100년 이상 됐습니다. 전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세 끼 밥을 먹고 있는데, 인류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게 된 그런 역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대를 따진다면, 역사가 기록된 때로부터 뭐 5,000년이 지났다. 역사가 어딘가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5,000년으로 본다면 4,900년간을 인류는 세 끼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두 끼 식사를 한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는 하루에 두 끼를 먹는다든지, 또는 세계 어디서든지 뭐 한 끼를 먹는다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발명되고 난 이후 인류는 세 끼 식사를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전기는 그래서 인류의 기본 생활을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기로 인해서 전기가 나오기 전에는 공장을 어디다 짓냐면 석탄 탄광에서 가까운 곳에다가만 공장을 짓습니다. 전기가 나오기 이전의 산업시설의 에너지원은 전기기관입니다. 전기기관은 석탄, 화석 연료를 떼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운동 에너지를 얻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석탄을 채굴 하는 탄광으로부터 공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운반비가 많이 들고 기업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석탄 탄광과 가까운 곳에만 이 산업시설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전기가 나오면서부터 전기로부터 전기 모터를 이제 구동시킬 수가 있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이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또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되면서부터 인류는 산업시설은 공장을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인류의 기본 생활을 바꿔놨다. 또 그다음에 전기는 전 세계의 어떤 산업 생산을 엄청나게 그 이전에 비해서 거의 폭발적으로 혁명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에 어떤 기여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기가 나온 지 뭐 1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전기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제 전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이제 그걸 발전이라고 그러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획득하는 걸 갖다가 이제 뭐 발전이라고 하는데, 발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것이 이제 화력 발전을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수력 발전, 그 물의 낙차를 이용을 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를 획득하는 그러한 방법. 또 그 화력 발전은 전기 기관과 같이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죠.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원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 그다음에 또 어떤 오염이 없는, 사실상 뭐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 오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생산 과정에서 오염은 적습니다. 그러나 효율 문제가 따르는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아직 뭐 실용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화력 발전, 뭐 조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발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기 에너지를 획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는 전기 에너지를 획득하는 그 자체는 이제 발전공학에서 다루고요. 획득, 그리고 어떤 기계로 전기 에너지를 획득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전기 기기 과목에서 다룹니다. 발전기,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발전공학이나 전기 기기 과목에서 다루고, 전기 설비는 그 수용가라 그럽니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을 갖다가 수용가라고 불러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가정에서 개인 용도로 사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밥을 한다든지, 또 냉열기, 뭐 냉방을 한다든지, 또는 난방을 한다든지, 그런 냉열기, 그다음에 뭐 공기 공조기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은 그뿐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전 이제 정보기기, 모든 것이 다 이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을 갖다가 수용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 수용가가 있는가 하면 기업 단위로 산업 생산 설비를 위해서 전기를 소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그 외에도 뭐 공공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크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묶어서 수용가라고 합니다. 전기가 생산되는 곳으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소비되는 곳까지, 전기가 생산된 곳으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소비되는 곳까지, 그 중간에 송전이 이루어집니다. 전기를 보내야 되는 거죠. 전기를 보낸다. 송전입니다. 송전. 송전을 할 때, 그런데 전기를 멀리 그 송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전송하기에 좋도록 전기를 바꿔줍니다. 전압을 뭐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 변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송전을 위한 변전이 있습니다. 송전을 위한 변전. 전기를 멀리 보내는 걸 갖다가 송전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송전을 위해서는 전기의 어떤 규격을 바꿔줘야 된다. 그걸 갖다가 변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송전을 위한 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전하기 위한 전기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송전하기 위해 적합하도록 전기를 이제 전격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걸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송되어 온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변전을 해야 됩니다. 전압을 바꿔주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 곳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기까지는 송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런 송전과 또 수전, 전기를 이제 받는 거죠. 전기를 받고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것, 이제 이러한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전기를 잘 보내고, 또 변전을 잘 하고, 그리고 전기를 잘 받고 수전하고, 그리고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해줘야 되는가, 어떤 장비나 어떠한 시설을 해줘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전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어서 소비되기까지 전기 에너지를 잘 보내고 받고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어떤 장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전기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변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변전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거는 이제
전기기기에서 다룹니다.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전기기기의 발전기라든지 또는 발전공학에서 다루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기설비는 생산된 전기, 그죠? 발전이 이루어진 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어떤 변압기, 이미 만들어진 발전기, 그 발전기의 원리, 변전기의 원리,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발전기가 있고, 변전기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전송하고, 또 이제 수전, 전기를 받고,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장치를 써야 되고, 어떤 설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전기 설비의 핵심은 전기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전기 설비의 가장 중심은 전기의 흐름, 전기가 지나가는 길, 전류가 흘러서 지나가는 길을 중심으로 생산지로부터 소비되는 곳까지 전기가 흘러가는 길을 어떻게 시설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어떤 장치를 갖다 둘 것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전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전기, 이제 전기가 생산되는 곳에서는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가, 울타리를 어떻게 쳐야 되는가, 울타리를 몇 미터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생산된 전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선로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기 설비입니다. 굵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복은 몇 미리짜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전선로를 지지하는 지지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봇대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전기 설비에서는 전봇대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지지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지대는 몇 미터 높이를 쓸 것이고 몇 미터 간격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전기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어느 정도 큰 것을 갖다 해야 되고, 변압기가 있는 곳은 몇 미터짜리의 울타리를 칠 것이냐, 울타리로부터 변압기는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될 것이냐, 지지대가 혼자 서 있기 힘들면 지지대에다가 와이어를 이제 묶어서 말뚝을 박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지지대의 와이어의 굵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다 법으로 정했습니다.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수전, 전기를 받기 직전에 이제 전압을 낮추는, 이제 변압을 하는 거죠. 낮추는 그 변압기는 어디다가 달 것이냐, 땅에서부터 몇 미터 높이에다가 달 것인가, 그곳으로부터 또 전기를 수용가, 이렇게 가정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또는 공장에서 전기를 이제 수전, 이제 받아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선은 어떤 전선을 쓸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수용가 안에서 전기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냐, 뭐 배전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배전반으로부터 이제 그 부하라고 하죠. 전기 에너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전반은 이제 어떤 공용 전력망으로부터 수용가로 연결되는 지점을 이제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전반으로부터 부하의 부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콘센트입니다. 콘센트. 콘센트에 연결된 여러 가지 이제 전기 기기들, 장비들, 또는 뭐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기 설비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공학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기공학적 기준과 전기공학적 이론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시설들, 그 다음에 장비들, 기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정한 규격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한 과목이 전기 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 에너지를 보내고, 보내온 전기 에너지를 받고,
받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과정에 이러한 전기가 잘 지나가도록 하는 시설과 장비와 기기들에 관한 법과 규칙, 규격들을 다 기록한 것이 전기설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설비는 법규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에 관한 법규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설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전기설비의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뭐 계산하는 것도 그렇지 많지 않고요. 거의 뭐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워도 되고요. 그냥 뭐 달달달달 외우면 되죠. 뭐 가공 전선로는 뭐 몇 미터 높이에다가 이제 설치하는가, 가공 전선으로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가, 또 가공 전선에 대한 어떤 지지대는 뭐 몇 미터짜리를 써야 되는가, 지상으로부터 가공 전선은 뭐 몇 미터 높이에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들은 암기하시는 겁니다. 암기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 설비를 직접 하는 그런 회사에 뭐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그런 회사에는 사실은 4년제 국립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거기에 사장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몰라도 거기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기 설비를 실제로 하고 다니는 그런 직업은 이제 좀 공고전자과나 전문대학 전기과, 공고전기과나 전문대학 전기과 나온 분들이 좀 맞는 게 좋고, 우리 이제 사인대 국립대학교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고 설계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설비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여야지 재사용성이 좋은가 효율적인가 이런 걸 다루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기 설비는 전기가 생산되어서 전기 에너지가 소비되기까지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각종 설비와 시설과 장비를 어떤 규격으로 하라, 어떤 규칙으로 하라라고 하는 법규를 모아놓은 것이 전기 설비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전기 설비, 전기 쪽에 이제 핫한 것이 뭐 ESS 그런 분야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분야들이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런 분야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기공학의 뭐 한 가지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늘 어떤 정해진 과목이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자공학 같은 분야는 뭐 계속 새로운 이제 분야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은 디지털 회로, 디지털 뭐 전자공학, 디지털 전자 뭐 이런 분야들, 그다음에 반도체도 계속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배워야 될, 그러니까 10년 전 전자공학 전공자들이 공부를 또 추가로 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전기공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공학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이 출현하고 끊임없이 뭐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뭐 이런 분야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기 에너지는 이제 전기 설비는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는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화재,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화재 발생의 가장 큰 비중,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이 전기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 에너지는 인축이라고 하죠. 우리 전기 설비 그 책 내용에는 인축이라고 해요. 사람과 가축. 인축에 살상의 피해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그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설비는 인축의 살상을 막기 위해서 죽거나 전기 에너지 때문에 전기가 지나가는 그러한 설비로 인해서 사람이나 가축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는 그 안전을 위해서 정한 규칙들, 이제 그게 가장 우세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면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는 법규집이다. 그래서 그리고 전기 설비는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중심으로 전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선로와 전선로 주변의 여러 가지 설비와 시설과 장비들에 대한 규칙들,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 전기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설비를 우리가 잘 공부하시고 또 이 과목을 이제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재는 이 교재죠. 전기 설계 및 시공. 이건 강의 계획서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 책은 매년에 한 번씩 이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설비 법규가 조금씩 수정되는 게 있습니다. 약간씩 수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 설비에 관한 법규가 수정되고 업데이트되는 것이 조금 많아지면 책도 다시 개정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시간 전기 설비에 대해서 대단히 개론적인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 설비는 그래서 암기 과목이고, 전기 설비는 전선로, 전기가 지나가는 길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과 장비,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규칙을 담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암기하셔야 될 게 많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우리 전기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있어서 약간 부담은 용어가 낯설다. 용어가 전부 법률 용어로 돼 있다. 공학적 내용을 법률적으로 이렇게 기술해 놨다. 이런 점이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되는 것은 그런 어떤 전기 설비에 관한 그 용어들이 한자식 법률적 그런 이제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낯설고 약간 까다롭게 느껴지는데,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없고, 우리 학생들이 이 교재를 중심으로 이 교재가 뭐 잘 돼 있어서 선정을 했는데 몇 년째 쓰고 있죠. 또 몇 년 지나면 이제 또 개정판 나오면 그때는 책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공학의 아이덴티티, 내가 전기공학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살려주는 그런 과목이 이제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수강의 의미를 두고, 또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을 또 전기기사 취득하실 때 시험을 치셔야 되니까 좀 암기를 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가면서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통 30분 강의하고, 온라인 강의는 30분 강의하고 토론하고 또 피드백 받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있으면 밑에
동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털 사이트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질문을 올려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그 강의 계획서에 다 올라가 있죠. 뭐 없으면 제가 게시판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학생들이 전기공학 중에서 전기 설비에 대해 강의를 듣고 아주 유익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